안녕하세요. 채널콤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본론. 네. 이거를 위해서 네.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 달려왔죠. 밑밥 다 깔았죠. 네. 이거 댓글로 주셨잖아, 또. 그렇지. 시험. 그러니까 저희는 댓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주시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답을 드립니다. 또 DMC에 네. 붙어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시형 아파트.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 경기장 탁구이래요, 오른쪽이네. 그 단지. 여기가 성산 시형 아파트고요. 이렇게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6호선 월드컵 경기장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게 성미다리라고 하는데 보행교가 하나 있어. 내리면 바로네. 내리면 바로야. 이 천 이름 뭐지? 이거 불광천. 불광천. 네, 이거 불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천 바로 옆입니다. 조성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산책로로 정말 깨끗하게 잘 돼 있어. 나는 당연천이랑 이 불광천이 정말 서울에서 제일 잘 돼 있어? 잘 돼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포구청이고요. 아이고요. 행정의 중심이구만. 마포구청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6호선. 여기 DMC역 있고 여기가 I345 아까 봤던 롯데몰. 롯데 그 복합 쇼핑몰이 크게 들어올 거라는 거지? 여기가 트리플 역세권이야. 마. 그러니까 역 세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단지는 여기 DMC역 이용하면 되고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 이용하면 되고 이쪽은 마포구청 이용하면 돼. 경기장 바로 맞은편에 저기 약간 여기는 어떤 시설? 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 네. 저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겠네. 차량검사소다. 차량검사소요? 차량검사소고 이 아까 봤던 이 농수산물. 거기 현대화될 거고. 현대화될 거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규모 가염지들이 주변에 좀 있네. 많지. 정말 그러니까 이 서측은 온갖 공공용지가 밀집되어 있는 땅인 거야. 그리고 동측에 저층주거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그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어. 그래서 개발 움직임이 있고 주변 학교들도 있고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되게 국제적인 행사들이나 이런 걸 많이 있잖아. 그때 항상 카메라에 잡혀 여기 성산시청 아파트가 카메라에 잡히고 이렇게 뷰샷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 보시면 이제 낮게 조성되어 있죠. 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가지유 뉴타운이고 여기가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단지가 3개야. 대우 단지가 이제 여기 DMC역 그 롯데몰에서 바로 붙어 있는 단지인데 여긴 다 21평형이야.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성경 단지는 22평형으로 이제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바로 여기서 바로 접근 가능하고 이 마포구청역에서 접근 가능한 이 유원단지는 이제 25평형. 제일 높은 게 25평형이다. 21평, 22평, 25평. 비슷하네. 그래도 평형이다. 전체가 3,700세대에 33개 동이고 용적률이 148%야. 맞지. 86년에 된 상태고 다 14층으로 지금 이제 조성되어 있어. 그래서 2020년인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야.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월계시형 미미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산시형도 이제 3개 단지, 월계시형도 미성미룸 3호 이제 되게 뭔가 이렇게 되게 동질감이 있어. 다 1986년에 둘 다 준공됐고 면적도 비슷해. 18만, 19만. 그 다음에 테덴스도 비슷해. 3,700, 3,900. 재밌네. 뭔가 이게 같은 시기에 강북의 동측과 서측에 비슷한 개발이 있었다. 또 하천하고도 서로 약간 연접해 있고.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80년대에 이제 그런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던 단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단지 하나를 택지 개발 사업 한 거야. 아까 월계시형도 미미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북 최대 단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미삼이 더 크긴 하죠. 근데 안전진단이 2020년 5월에 추진이 통과가 됐고 지금 정비계 수립해가지고 12월에 바로 주민 제한을 접수할 정도로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커. 어쨌든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돈되기 전에 통과된 거라서 정말 좀 열악한 곳인가 보다. 여기가 되게 이슈가 많았어. 그때 2020년 그때도 페놀 이슈가 있었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물탱크에서 페놀이 검출된 거야. 너무 낡고 오래돼서 오염됐구나.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물탱크 다 교체하고 막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재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주민의 위생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안전들에 대해서 진짜 시급한 상황이네 재건축이. 근데 그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산시청에서 2020년 5월에 안전진단 통과하고 12월에 주민제안을 접수했는데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4월에 착수를 했어. 그럼 이제 아니 여긴 한 개 단지인데 주민제안 이미 접수됐는데 지단을 또 수립해. 지구단위 계획 할 때까지 기다려 하면 또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 두 계획을 같이 한 거야.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정비계획과 공공의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회의를 하고 MP자문 같이 하고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면 정비계획이 뒤따라서 바로 통과시키겠다. 와,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 엄청 특이한 케이스야. 와. 그래서 다 마무리돼서 8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됐어. 2023년 8월에. 그리고 12월에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됐어. 4개월 차이. 4개월 차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구단위 계획이 신속통합계획처럼 선제적 가이드라인 역할, 그리고 통합계획 역할을 한 거지. 2020년 12월에도 접수했는데 그 수정된 2022년 7월 안을 보면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온 거야. 공원을 이렇게 구석탱이로 빼고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밋밋하게 깔아온 거지.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주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좋은 단지가.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이 된 거야. 굳이? 어차피 저거 면적 1000세대 넘으니까 그 주민 세대수에서 공원 녹지로 해서 공원 진 거고 처음에 주민 제안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기다 해서 정비계획 가자라고 했으면은 아까 3년, 2년이 걸릴 게 아니라 한 6개월 만에도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뭐냐면 정비계획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거를 그 공무원이 말로 수정해 오세요라고 밖에 못하는 거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만 얘기할 수 있지 대안을 제시를 못해. 그리고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걸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로는 공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어. 거기에 성미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원의 위치를 여기에서 이제 반원형 역에서의 접근했을 때 공공공간과 불광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든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였어. 반원 형태로 만들고 다만 여기가 이제 천이가 뚝방이 있을 거 아니야. 뚝방이 14m 정도 레벨이야. 근데 이 단지 안에 12m로 꺼져 있어. 그래서 레벨은 14m로 맞춰서 간다. 그렇게 가고 거기 문화 기능을 넣는다. 공부는 최소화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이었고 이 공원 변에다가는 건축 변면 지정성을 설정해서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여기다 담아온다. 주민공동시설. 그래서 여기가 단지뿐만 아니라 이 천 이용자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역 내려서 이렇게 이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계획이 가장 비판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는 이게 공원이 이 단지로 위효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화. 사유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공모의 통로가 뚫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뚫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6m 이상으로 공공모의 통로를 조성하고 주변과 구분되는 포장을 통해서 공공모의 통로를 명확화하고 24시간 일방에 상시 개방해야 된다. 라고 이제 좋네. 계획 내용들은 계획을 다. 한 들어보니까 좋으네. 아까까지는 좀 별로였거든. 차량정비소랑 마포구청이 있는데 여기랑 위호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고 이거를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불광천으로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도 별도로 뚫는다 라는 이제 계획이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때 그 경관적인 부분은 이 불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이제 타워형 중층형의 주동 배치를 해서 타워형 배치를 권장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이쪽 동들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거든. 여기 주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또 높다며. 그러다 보니까 1, 2층은 필로티를 계획해서 그렇지.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소해라. 라고 이제 해서 다양한 이제 계획을 해서 스카이라인을 조정해라. 라고 계획을 한 거지.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슬기죠. 지침. 신기침.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고 여기서 성미다리를 건너서 반원형의 공원이 있고 여기에 외부 개방 커뮤니티들이 이제 붙어 있고 공공모의 통로가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서 이게 통학로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6호선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이기도 하고 하천에서 이제 이용자들은 이렇게 이제 개방된 인면과 이제 그 주동을 보도록 하는 계획이었어. 어때? 괜찮아?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원의 반감이 있어. 반감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첫 번째 주민 제안안이 더 나은. 그래?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된 거지.
정비 계획이 뒤따라왔어.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지. 같이 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주민들이 좋아했던 거는 이거였어. 40층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35층 룰이 살아있을 그러니까 때였거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랬겠네. 근데 5층 높여줬네, 5층. 도시기본계획의 35층 룰을 깨겠다고 이미 공포가 된 상황이었어. 고시는 안 났지만.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40층까지 높이는 걸로 했더니 이제 주민들도 인센티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좋아했던 거지. 왜 35층하고 40층 차이가 뭐야? 용적률은 똑같은데. 높이에 대한 이주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35층으로 배치를 하면 되게 뚱뚱하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 5층 차이가? 5층 차이가 특히 이제 이 앞에 어떤 중층형으로 이제 높이를 제한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옆에 중층형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높이지 않으면 동수가 많아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주민들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40층으로 하니까 훨씬 나아지는 거지. 35층을 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정비계획 반영됐고. 그래서 이제 현재 계획상으로는 4,823세대. 그러니까 원래가 3,710세대야. 그러니까 기준 세배수대율이 정확히 1.3배야. 1.3배 늘어나고 그 중에 늘어나는 거 한 1,000세대 늘어나는데 500세대 정도가 임대주택, 5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되는 거고. 그래서 84 이하로 대부분 이제 계획되고, 그다음 118, 뭐 한 40평 정도 되는 게 한 280세대 정도 이제 포함되는 걸로 해서 이런 배치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지. 정비계획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야. 근데 그게 위원회에 올라갔더니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거는 이 반원형 공원을 좀 줄이고 면적을 좀 줄이고 여기에 이제 그 완충 녹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면적은 동일한데 이쪽 변에 좀 완충 기능을 추가로 더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받아서 수정 가결이 된 상황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해 보면 거의 그대로 갔다. 이 완충 녹지 부분만 수정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내 조합 설립이 목표야.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정비계획 결정고시 됐거든. 또 올해 초에 추진위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그냥 바로 며칠 만에 50% 동의가 확보가 됐어. 속도가 되게 빨라. 가야지. 그러니까 2020년에 안전진을 통과했는데 지금 2023년에 정비계획 끝났고 지금 이제 조합 설립까지 올해 가면은 진짜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래서 지금 목동 쪽에서도 되게 막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빠르냐고 여기는. 가격을 보면 와, 높다. 높아. 자, 가격을 보면 21평이 9억대야. 그러니까 이게 한 11억까지 갔었어. 그때가 부동산 약간 그때 22년 1년 이때. 저기는 좀 이상해. 저기 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9억대고 그다음에 22평이 9억 5천, 그다음에 25평이 11억대야. 됐는데 이제 월계 우리가 지난 편에 봤던 월계 미미삼 대비로는 3, 4억 높아. 월계는 6억 7억대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9억 11억 된 거지.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 월계랑 거의 차이가 없어. 밀도도 비슷하고 세수도 비슷하고. 그래. 다 똑같은데 그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그러니까 DMC 옆이냐 이 입지적 차이 때문에 지금 3, 4억이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가 똑같아. 미미삼과 동일하게 얘도 이미 높다. 이미 높다. 이미 높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려는 부분들은 뭐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입지적으로 너무 좋다. 분담금이 얘도 정비계획 할 때 나왔나? 2억 5천 정도. 근데 얘의 문제점은 전에는 분상제 대상이었어. 막 DMC가 분상제 대상 지역이었거든. 그래서 분상제 얻어맞으면 막 그때 한 일반 분양 가격이 8억 9억 정도여가지고 절대로 사업성이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 분상제가 풀려서 이제는 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비계획상 추가 분담금을 2억 5천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지금 이게 시세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한 13억 정도를 내가 투자해야 된다는 금액이네. 그렇지. 실제로. 그럼 그 13억이나 14억이 주변 시세에 메리트가 있는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25평 기준이니까 5구짜리가 이제 13억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분양가나 그걸 기반으로 한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도 잡히면 투자할만 하지만 그렇지. 주변 시세가 그거보다 싸다. 그럼 여기도 고민해봐야지. 물음표야. 지금도 싸지가 않아. 다들 성산시형 미미삼 얘기는 강북 쪽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란 말이야. 개건축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좋은 거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성산시형이거든. 음. 그래서 여기 상암초 건너 상암초 있고 공원이 있어. 이게 되게 경사가 심해. 여기 위에가 이제 모아주택이 1, 2, 3, 4, 4개로 이제 해서 모아타운 계획이 올해 2월에 고시된 상태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사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 아, 빨리 가네. 또 나쁘지 않다. 네. 네, 여기까지 상암 그러니까 성산시형 아파트 알아봤고 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성산시형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했습니다. 아. 저 토지용 계획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잘했네. 근데 이거는 나도 토지용 계획 오랜만에 막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막 그어보면서 재밌었어. 고생 많이 했구만. 아까 내가 한 말 취소할게.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재밌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